지난 시간에 양력을 끝으로 네 가지 기본 힘, 만유인력, 전기력, 강력, 양력을 모두 다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개하지 않은 힘 중에는 아주 자주 듣는 수직항력과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데, 이것은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운동 법칙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제6강의 수직항력과 장력을 공부합니다. 힘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했는데, 오늘 힘이 아니면서도 힘처럼 이용이 되고 있는 관성력을 공부하고 5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관성력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속도 덧셈 법칙을 복습합니다. 속도 덧셈 법칙은 이 갈릴레이 변환에서 나왔었죠. 갈릴레이 변환이면 이 갈릴레이 양변을 이렇게 딱 미분을 했더니, 이 미분에서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눴더니 이런 식을 얻었습니다. 이 식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물체의 운동을 A 기준계와 B 기준계 두 군데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기준계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이죠. 그랬을 때 속도를 얘기할 때는 이 갈매기가 있으면 갈매기의 속도다 그러면 무조건 갈매기의 속도가 아니라 A가 본 갈매기의 속도, B가 본 갈매기의 속도, 다시 말하면 A 기준계에서 본 갈매기의 속도, B 기준계에서 본 갈매기의 속도가 달랐죠. 그래서 속도를 표시할 때는 누가 본 누구의 속도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매기는 C라고 했을 때 VAB라고 표시하면 오른쪽에 있는 B가 A를 본 속도다 이렇게 정한다면, 우리 여기서 dt분의 dx, 이건 무엇입니까? 물체를 A 기준계에서 표시한 것이니까 이건 A 기준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 VA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t'분의 dx'은 이것은 B 기준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가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V라고 하는 것은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속도죠. 그래서 이 V는 VBA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것들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하면 우리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VCB는 VCA 빼기 VBA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더하기로만 표시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VCA는 VCB 더하기 VBA 이렇게 쓰면 아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속도 덧셈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 덧셈 법칙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매기의 위치를 이렇게 A 기준계와 B 기준계에서 A 기준계에서는 X라고 그러고 B 기준계에서는 X'이라고 하고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 원점까지를 VT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는 A 기준계에서 본 갈매기의 위치니까 XCA, X'은 B 기준계에서 본 갈매기의 위치니까 XCB, 그 다음에 VT는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원점의 위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요거 뭘 바로 알 수가 있냐면, 요 X는 X' 더하기 VT 이렇게 되죠. 요 그림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CA는 XCB 더하기 XBA인데, 요거 어떻습니까? 속도 덧셈 법칙에서 V자를 X자로 바꿔놓은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 원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요 말은 요거 두 번째 항이 0이 아니면, 이게 0이면 XCA하고 XCB가 같죠. 다시 말해 원점이 일치하면 각 위치, 두 기준계가 같은 기준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두 개가 같은데, 일치하지 않으면 그 두 개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덧셈 법칙, 속도 덧셈 법칙, 그리고 가속도 덧셈 법칙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덧셈 법칙은 방금 한 걸 다시 쓸 것 같으면 XCA는 XCB 더하기 XBA가 되는데, 이때 XBA가 0이 아니면, 즉 기준계 원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두 기준계에서 본 좌표는 같지 않다. 그리고 속도 덧셈 법칙은 똑같이 X자리를 V로 표시한 것인데, 요 우변의 두 번째 항이 0이 아니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B 기준계가 A 기준계에서 움직이면, 0이 아니면 지금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면 두 기준계에서 본 속도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덧셈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속도 덧셈 법칙의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미분하면 각각의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ACA는 ACB 더하기 ABA가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변의 두 번째 항이 0이 아니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A 기준계에 대한 B 기준계의 가속도가 0이 아니면, 이 말이죠. 이건 바로 뭡니까? 가속 운동을 하면 두 기준계의 가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관성기준계와 비관성기준계를 구분했는데, 관성기준계란 무엇이었습니까? 영어로는 inertial frame, inertial reference frame, 비관성계는 non-inertial reference frame이었는데, 관성기준계와 비관성기준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했냐면 관성법칙으로 판단했죠. 그래서 관성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를 관성기준계라고 불렀고, 관성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기준계를 비관성기준계라고 불렀는데, 관성법칙이 성립하면 또 뉴턴의 운동법칙도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모두 기준계고, 어떤 관성계에 대해서 가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모두 비관성 기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량에 따라서 관성 기준계냐 비관성 기준계냐에 따라 그 물리량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계와 상관없이 똑같은 값을 갖는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힘이나 질량이나 시간이나 길이나 부피나 이런 것들은 우리 A기준계건 B기준계건, A기준계가 B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건 가속도 운동을 아무 상관없이 기준계가 바뀌면 바뀌더라도 값이 바뀌지 않는 물리량들인데, 그런데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은 위치나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 위치, 속도, 가속도, 운동량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기준계가 바뀌면 당연히 값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가만히 봤더니 앞에 있는 저 F하고 M은 어떻습니까? 기준계에 상관없는 양이고, A는 어떻습니까? 기준계에 따라서 바뀌는 양이니까 요 등식이 좌변과 우변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 같으면 등식이고 같으면 관성기준계고 같지 않으면 비관성기준계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겠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관성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두 관성계 A와 B란 관성계 A하고 관성계 B가 있는데 둘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같지 않다는 것이냐? 관성계 기준계 A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기준계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관성기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면 그것도 역시 관성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기준계는 관성계인데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런 관성기준계는 같지 않더라도 이게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전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관성계에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관성기준계 A가 있고 관성기준계 B가 있는데, 관성기준계 A에서 가속도를 ACA 그러겠습니다. A 중에서 본 C의 가속도지요. 그러면 비관성계에서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ACB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ACA하고 ACB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이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관성계 A에서 F는 MACA가 이게 성립했다고 한다면, 자, F하고 M 값은 그대로인데 ACA가 ACB로 바뀌죠. 그러면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비관성계에서는 이렇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쓸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비관성계에서도 뉴턴의 운동방정식 같은 그런 식을 좀 풀어야지 운동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비관성계 B에서는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같은 등식을 만들 수 없을까? 요거 지금 등식이 안 된다는 얘기였으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 가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성계 A에서 뉴턴의 운동방정식 쓰면 요거 성립했습니다. 요 일식은 성립하죠. 관성계 B에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쓸 것 같으면 ACA하고 ACB가 다르니까 요거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죠. 그런데 가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ACA는 ACB 더하기 ABA라는 게 가속도 덧셈 법칙이니까 요걸 어떻게 하냐? 요걸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요런 식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게 MACB죠. 그래서 MACB는 여기다 놔두고, 요거 지금 등식이니까 요거 성립하는 거죠. 요건 여기다 놔두고 요 놈을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우변에서 나오는 식이죠. 이 우변에 나오는 식이 요것과 같다라고 하는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같은 등식을 우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이걸 갖다가 다른 힘이다라고 하면 F'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요거 뉴턴의 운동방정식하고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비관성계에서도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비관성계에서 성립하는 뉴턴의 운동방정식 형태의 식이고, 이걸 풀 것 같으면 비관성계라고 하더라도 이걸 풀 것 같으면 우리 물체의 운동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비관성계에서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같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F는 MACA, 그 다음에 F' MACB. 그래서 이 F를 F'이라는 것으로 바꿔놓으니까 등식이 성립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런 등식을 성립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F'은 아까 봤더니 뭐였어요? F'은 F 빼기 MABA였죠. 그래서 F'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때 이 F가 바로 뭡니까? 물체가 실제로 받는 힘이죠. 요건 그냥 빼주기만 했습니다. 아까 그냥 빼주기만 했어요. 그냥 빼주기만 한 걸 그냥 더해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지금 힘자리에 비관성계 B에서 받은 힘이라고 쓴 여기다가 뉴턴의 운동방식은 항상 여기다가 물체가 받는 힘을 여기다 전부 다 넣어야 되죠. 합력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진짜 합력은 F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내가 더해줬어요. 이렇게 더해준 요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부르고, 요건 더해줬지만 이건 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이걸 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관성계에 작용하는 관성력이란 요거는 마이너스 MABA, 요건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 힘을 구하려면 힘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죠. 근데 이건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한 것이었어요? 이건 단지 질량에다가 무엇을 곱했습니까? 그 비관성계의 관성계에 대한 가속도를 곱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한 거냐면, 단순히 관성계에 대한 비관성계의 가속도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 이게 바로 관성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서 제3법칙을 하면서 힘이란 무엇인지 하는 정의를 우리가 봤었죠. 그때 무엇을 힘이라고 그랬습니까? 힘이라고 하면 반작용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작용을 찾을 수 없는 힘은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힘이었고, 왜 그러냐면 힘이란 두 물체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상호작용하려면 두 물체가 있어야 되니까 힘은 반드시 A가 B에게 힘 F를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힘이든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FBA, A가 오른쪽 께 왼쪽 께 작용하는 겁니다. 또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FAB, B가 A에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요것의 반작용,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요 두 개를 바꾼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놈의 반작용,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두 개 바꿔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이런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으면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이제 진짜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은 F-MABA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때 요걸 관성력이라고 했는데, 이 관성력은 단순히 어떻게 해서 구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성계에 대한 비관성계의 가속도에다가, 그게 MBA입니다. A 기준계가 관성계고 B 기준계가 비관성계죠. 그래서 BA는 A 기준계에 대한 비기준계의 가속도죠. 자, 거기다가 이게 0이면 이제 비기준계도 관성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관성계의 가속도에다 뭘 곱했습니까? 그냥 질량만 곱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 이걸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눈으로 똑바로 보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줄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뱅뱅 돌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체가 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줄이 있기 때문에 도는 거죠. 줄의 역할은 뭡니까?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구심력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멩이에는 이 물체에는 원심력도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원심력. 그러면 이 구심력과 원심력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은 이 원심력이 바로 관성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아닌데 힘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힘이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구심력은 어떤 힘입니까? 구심력은 줄을 연결해 가지고 줄이 물체를 공을 잡아다니는 힘이죠. 이것의 반작용은 뭐겠어요?
공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이죠. 그래서 줄이 팽팽한 이유는 공이 줄을 지금 잡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기서 보니까 공이 이 원심력의 대상은 공인데 무엇이 공을 잡아다니는 힘이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이 여기 안 보이죠? 이게 공을 이쪽 원심력 쪽으로 잡아다니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이 뱅뱅 돌아가려면 여기 이렇게 따라서 같이 돌아가야 돼.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없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공을 잡아다니는 힘의 반작용 이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원심력은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성력은 근데 이제 왜 언제 중요하게 되냐면, 우리 관성력은 실제로 비관성계에서 물체의 운동을 구할 때 관성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적으로 이 관성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건 언제 나오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제2학기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는데, 그때 이 관성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5강을 전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5강을 다 마치고 우리 다음에는 제6강으로 들어가는데, 6강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느냐? 6강에서는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방식을 직접 푸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 힘이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힘이 안 바뀌는 일정한 힘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것을 6강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